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는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받은 팔레스타인 주민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가자 지구 전체 인구 절반 정도의 규모인데 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골칩니다. 전 하마스 지도자가 지하드를 선언하며 유대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LA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LAPD는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며 유대인 대상 테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축제가 개막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을 연상시키며 우리의 향수를 달래는 장터가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국산 농수산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이번에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인시장은 물론 주류시장으로 본격 수출 확장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에 24시간 내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재영 기자입니다. 개전 일주일째 가자 지구에 6,000발 넘는 포탄을 쏟아낸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From Gaza City, I'll zoom in a second. From Gaza City, from their homes southwards for their own safety and protection, and to move to the area south of Wadi Aza.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민간인 주택과 터널에 하마스가 숨어 있다며 가자 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협곡을 중심으로 가자시티를 포함해 북쪽에 있는 110만 명에게 협곡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치기에 앞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탈출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고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지상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작전의 변수로 인질 석방 문제가 거론돼 왔는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하마스 공습 당일 인질 250명을 구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상전이 펼쳐져도 인질을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대피령은 선전전이자 심리전에 불과하다며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은 집을 떠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만 지금까지 1,5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유엔은 대재앙을 피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대피령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받은 팔레스타인 주민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규모인데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려고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사이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가자지구 북쪽 지역은 떠나야만 하는 곳이 됐습니다. عدو غاشم عدو مجرم عدو جبان بقتل الأطفال دون أي إنسانية بدي أعد عدد قتلى ليش الإجرام هذا أنا بقول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شهدانا في الجنة إن شاء الله. 지상전 임박 소식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유엔 차량 호송대도 목격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대피를 통보한 가자지구 주민은 가자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듯 11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난 가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가 주민 대피령을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거짓 선전전으로 규정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은 집을 떠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쪽으로 가려던 주민 여러 명이 하마스에 가로막혀 돌아가는 등 가자지구에선 혼란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령 북쪽을 벗어나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가자 지구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이웃나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연결돼 있는 라파 통행로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를 우려해 국경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에 섞여 하마스 대원이 들어오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조치로 가자 지구는 물자는 물론 전력마저 거의 끊긴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가자 지구의 의료 체계가 한계점에 왔다며 1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아기와 어린이들까지 많이 숨졌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가자 지구에서도 500명 넘는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른들의 싸움 속에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자네를 맨손으로 뒤져 가까스로 찾아낸 아기. 급히 옮겨보지만 돌도 안 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وكل الدنيا هاجمة علينا واحنا مش قادرين ناكل ولا ناكل اولادنا اجوا خربوا دورنا كمان مش عارفين نعيش وين بدنا نروح.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희생이 큽니다.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학교는 피난민들의 대피소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말이 대피소지 전기도 식량도 식수도 바닥났습니다. There's no water for us to drink. They've bombed our schools. Many people have been killed. It's not fair for children like us. Why is this happening to us?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This is not living. This is existing. We're not planning our futures anymore. We're just trying to survive. 가자 지구에서 1,500명 넘게 숨졌는데 어린이 희생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 6,800명 가운데 40%가 어린이고 가자 지구 한 병원엔 입원한 신생아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가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면서 아자 키부츠에선 발견된 아기 시신만 40여 구에 달하는 등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은 전쟁의 광기와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이연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도 유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순찰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 하마스 지도자가 오늘을 글로벌 데이 오브 지하드라고 선포하고 지지를 촉구한 겁니다. 전 세계 각국 유대인들에게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LA와 산타모니카, 베버리힐스 등 유대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돼 있는 남가주 지역 곳곳에는 경찰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블레이크 차오 LA 경찰국 부국장은 현재로서 테러 위협은 없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된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가주에서 대축제로 자리 잡은 LA 한인축제가 개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향수를 달래주는 장터가 인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져온 농수산품은 벌써부터 일부 완판되는 등 한인들뿐 아니라 타인종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축제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된장 팔아요. 다른 한쪽에서는 전라도 김치가 왔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지금 한국에서 45년째 전통 장류와 선시, 콩국수 같은 한국의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현지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개막한 LA 한인축제 장터 모습입니다. 한삼 제품들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초들이나 아니면 이런 티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찾으시고 있으시고요. 부각 제품도 많이 찾으시고요. 이번 한인축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바로 장터입니다.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고요. 한인 소비자들의 니즈가 지금 많이 있어서 한국 지자체에서 들여온 신선한 특산물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추김치가 1.5톤 그리고 갓김치가 1.5톤 토탈 3톤이 왔는데 지금 하루 만에 어제 시작한 지가 하루 만에 지금 거즘 반 정도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한인축제 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품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10여 개의 부스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은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수산물은
지금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겁니다. 1년치를 지금 구입해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하루 만에 완판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LA 한인축제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경주팬들 계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곧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 여행 상품권을 추첨으로 통보해 드리거든요. 나흘간 40만 명 이상이 몰리는 LA 한인축제에 업체들이 참여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에 이제 저희 오피스도 있지만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한인타운을 통해서 보다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저희가 부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LA 한인축제에서는 K 농산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K-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경찰이 한인타운 지역 연쇄 성폭행범을 공개하고 추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39살의 매튜 스캇 레이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달 28일 일가 웨스턴길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이가 웨스턴길 부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강간과 강도 등 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는 보석금 15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금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최소 2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용의자는 체포됐으니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 레이아스는 키 5피트 9인치의 필리핀계 남성으로 머리카락 끝부분을 빨간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용의자는 세큐리티 가든인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붐을 타고 미국 내 한국산 농수산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로 개척 노력이 수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인 시장은 물론 미 주류 시장으로 본격 수출 확장에 나선 서산시를 취재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직접 목청 높여 고객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판매된 물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어리굴젓하고요. 그다음에 꽃게, 간장게장. 네, 맛있는 데가 없는데 여기 시장님이 잘생긴 시장님이 패킹까지 해주시고. 서산시가 LA 한인축제 현장에서 직접 농산물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교민들께서 우리 서산 농특산물을 굉장히 좋아들 하시기 때문에 직접 와서 이렇게 판촉 활동도 하면서 또 판매도 직접 해봤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셔서 앞으로도 품목을 더 확대하고 또 다양한 소비처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무려 390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농산물 수출을 달성한 서산시. 지난 2015년부터 해외 한인 밀집 지역, 특히 미주 지역에서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이뤄낸 결과입니다. 지금 한 3년 만에 여기 나왔는데 너무 기다리던 상품이 왔다고 너무들 좋아하시고 굉장히 많이 구매하세요. 예. 시장님이 오셔서 또 직접 홍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믿음도 가고. 서산시는 왕글로벌 등 대형 유통업체와 상호 양해각서, MOU를 맺고 한인마켓에서 상품과 판매량을 늘려왔습니다. 서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수출 관련된 에이전트와 협약을 맺고 그 길을 뚫고 있습니다. 정부와 같이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미국 내 서산 농산물의 전진기지인 지역 한인사회와 긴밀한 관계도 다져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뉴욕 퀸즈 한인회는 물론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까지 직접 방문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장은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선진 문물도 받아들이는 안목을 또 키워야 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LA 한인 축제에서 서산 특산물은 이미 한인들에게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과 어리굴젓 등 다양한 젓갈류는 물론 뜸부기살과 소금 등도 한인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젓갈은 조금 먹고요. 김은 뭐 늘 먹죠. 뭐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거니까. 그냥 팩이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네. 최근 각광받는 인삼 관련 제품과 버섯 등 더욱 다양한 서산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산 6년근 인삼은 해풍을 맞고 자란 비옥한 황토에서 무럭무럭 우수한 품질로 생산의 메카로 지금 6년근 인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비옥한 황토에서 자란 또 미네랄 성분들이 합해져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산시는 미 주류시장으로 농산물 수출 확장을 새로운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코스코와 99 렌치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에 진출한 유통전문기업 마르키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산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찌보면 판로가 적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르키즈는 또 이제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업의 영역을 또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미 서산 딸기 등을 수입 유통해온 마르키스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버섯과 포도 그리고 인삼 등 신선 농산물 공급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다양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버섯도 시장 확대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서산만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류 시장을 목표로 농수산물 수출 활로를 확대해 나가는 해뜨는 서산의 야심찬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포한 직지의 날 제정 1주년을 맞아 직지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알리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담은 전시회와 수많은 이야기의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LA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중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포한 직지의 날 제정 1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직지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의 그 의학서적, 과학서적, 천문서적,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 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기록 문화임을 알 수 있게 좀 해줬고요. 책 만드는 체험, 그리고 족자 만드는 체험을 좀 하실 수 있고요. 내일과 모레 그 한인 축제장에서 별도 부스에서도 요 세 가지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4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언한 직지의 날입니다. 직지의 날 제정 기념으로 저희 LA 한국문화원과 청주 고인세 박물관이 세계 기록유산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의 우수성과 중요성, 과학성 이런 가치들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의 위대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27일까지 개최됩니다. 인터미션, 막간이라는 뜻이지만 공연 중 쉬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휴식 시간이라기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란 의미를 담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일까지 연장 전시합니다. 주제는 인터미션, 명심보감의 과거사는 명여경이요 미래사는 아미치라이라고 했죠.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축구경기에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걸 보고 제가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꿈이 생겼었어요.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분들의 초상을 그려주는 게 저 어렸을 적 꿈이었는데 미술과 멀어졌다가 뒤늦게 미술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렇게 초상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파크뷰 갤러리에서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컬러와 흑백, 서부와 동부 사이. 작가가 관찰한 세상과 꿈,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입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스타일은 없다 하더라도 사진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어떤 나레이티브를 갖다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다양하고 그걸 사이사이로 하나 묶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정필 작가의 개인전 인비트윈스는 갤러리 두아르테에서 오는 21일까지 열립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LA 한인타운 불법 홈리스 텐트촌이 전격 철거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몬트길에 위치한 버질 중학교 인근 텐트촌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100여 명은 시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쉘터로 옮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노숙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조치 중 하나로 노숙자들은 시내 호텔과 모텔 등으로 즉각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다시 중동 지역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이번 공격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훈련하고 또 준비해 왔는데도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대담하게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하기도 했는데 정보의 실패라는 목소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태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훈련 촬영 영상입니다. 검은 옷의 남성들이 모이로 지은 이스라엘 건물을 향해 총을 든 채 줄지어 뛰어가 포로를 붙잡습니다. 1년 전 촬영된 또 다른 영상에선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국경 장벽을 넘는 훈련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강습 훈련을 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농경지 사이 모래벌판에 세워진 하마스의 훈련 시설들은 가자 지구 내 6곳으로 파악되는데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불과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훈련해온 대로 국경을 넘어 공격에 나섰습니다. فقد قررنا أن نضع حدا لكل ذلك بعون الله ليفهم العدو أنه قد انتهى الوقت الذي يعربد فيه دون محاسب فإننا نعلن بدء عملية طوفان الأقصى. 이스라엘 코앞에서 버젓이 군사훈련을 해오고 실제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I think it's not only an intelligence failure, we also had a tactical failure in how to deal with this.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정의 교육장관도 하마스 공격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정보 실패의 책임을 자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책임론도 비등한데 이스라엘은 야당도 참여하는 비상전시 내각을 출범시키고 우선 전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태건입니다. 24시간 민간인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세계 각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대피령을 내린 직후 우방을 포함한 각국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진짜 표적인 하마스로부터 민간인을 분리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동해야 해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4시간 안에 100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감행할 경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이스라엘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리고 여행객과 교민의 귀국을 돕는 항공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도 이스라엘에서 두바이로 이동한 주재원과 교민 등을 위한 임시 항공편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이 항공편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두바이를 떠났고 잠시 후인 새벽 6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 약 3만 명의 노동자를 둔 태국은 비상 상황인데 공군기까지 투입해 자국민을 최대한 구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기를 이용해 자국민을 한 차례 구출한 프랑스는 추가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독일도 여러 대의 전세기를 투입해 텔아비브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전세기 투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에 찾아와 냉동실에 있던 음식을 꺼내고 집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 손님 바로 흑곰이었습니다. 집주인 헬레나는 보안 카메라 알람이 울려 확인해 보니 흑곰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냉동실을 열고 음식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곰이 가져간 음식은 헬레나 엄마가 손수 만들어준 라자냐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헬레나는 깜짝 놀랐다고 전했는데요. 코네티컷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흑곰의 주거 지역 출몰이 3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동물 전문가들은 곰들이 동면에 대비하기 위해 음식을 많이 비축하는 기간인 가을에 많이 출몰하는데 음식을 찾기 위해 주거지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흑곰 출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먹이를 절대 두지 말고 쓰레기를 버릴 때도 밀봉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전부터 러시아에 대량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또 이미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 생산 장비나 전투기를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전에 러시아에 대규모로 무기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넣어서 러시아로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Today we are releasing imagery showing the movement of these containers from the DPRK into Russia by ship. 백악관이 제시한 정보에는 북한 나즈낭에서 실린 컨테이너가 러시아 배편으로 북러 정상회담 전날인 9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도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철도편으로 10월 초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도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나 전투기 같이 북한이 원하는 첨단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e have already observed that Russian ships offloading containers in the DPRK, which may constitute the initial deliveries of material from Russia.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와 얽힌 개인이나 조직은 제재 대상에 올리고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인 만큼 유엔에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최근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게 사실로 보인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송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걸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다는 북한 인권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지난달 중국에 간 한 총리가 시 주석과 회담했을 때 정부 입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탈북자가 아니라 불법 월경자들에 대해서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적 입장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강제 북송 사실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받지 못하고 있죠. 중국 측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송된 탈북민들이 국경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위부 집결소는 고문과 구타,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경 지역 보위부 집결소에는 여성 간수들이 거의 없고 남성 간수도 위주이기 때문에 몸을 여기저기 이제 수색을 하고. 한국행 시도 등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탈북민들은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오픈청지기 재단이 오는 16일부터 올해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합니다. 하주은 기자가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오픈청지기 재단이 오는 16일부터 올해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합니다. 오픈청지기는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며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가주하원 54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존 이 후보가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요 지지자들과 비영리 단체 관계자, 그리고 공식 지지를 밝힌 정치인 등 뉴욕 시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을 위한 녹지 산책로 그린웨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그리고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에 40마일 이상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카고 지역의 단풍이 10월 중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여름 충분한 비가 내리면서 단풍이 더욱 선명해졌지만 지난 봄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일부 단풍은 빨리 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 한국문화개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브루스 풀턴 교수가 K문학의 토대로서 한국 대표 단편 소설을 주제로 강연하고 공지영 소설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 종료 후엔 애니메이션 영화 소나기가 상영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전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